네, 안녕하세요. 연주하는입니다. 오늘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 정리랑 이제 인수 정리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. 그 나머지 정리는 이 나머지 정리는 그 말대로 나머지를 구하는 정리입니다.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. 인수 정리는 그 말대로 인수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. 자, 먼저 나머지 정리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죠. 일단 첫 번째 나머지 정리. 자, 나머지 정리. 나머지 정리든 인수 정리든 무조건 나눗셈 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. px를 x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해봅시다. 이거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똑같은 말이 이 식을 이 나눗셈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을 뭘로 나누면 x-알파로 나누면 뭐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몫이 있겠죠. 그리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. 여기서 잘 보시면 나누는 수가 1차식이죠. 그죠? 1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나머지는 당연히 뭐겠어요? 당연히 상수항이 되겠죠. 그죠?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. 숫자. 자, 이럴 때 이 말이랑 또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. 이거는 대표적인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요? 대표적인 항등식이에요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알겠죠? 나눗셈식은 항등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럼 이거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. 항등식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.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고 싶어요, 여러분들? 물론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. x에 100을 집어넣고 싶어요? 그 100만의 알파 qx 플러스 r은 p 100. 뭔 의미가 있어요?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. 그죠? 의미가 있는 어떤 값이 나오려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좋겠어? 그렇죠. 여기 있는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요놈이 싹 날아가겠죠. 그럼 우리가 qx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p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? 바로 r이 돼서 r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원래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?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이거를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려면 원래는 얘를 직접 얘로 나눠 가지고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해야지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 경우는 나머지 실제로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. 맞죠?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px를 뭘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. 이게 px를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세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p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? 1만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? 나머지 된다는 거예요. 굉장히 쉽죠? 맞죠? 굉장히 쉬워요. 자, 그래서 근데 어이구. 어쨌든 그래서 요 나머지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. 알겠죠? 그 다음에 그렇죠. 그 다음에 인수 정리로 가볼게요. 인수 정리는 뭐냐? 인수 정리. 두 번째. 아이고. 자, 하얀색으로. 자,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.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똑같이 px를 x-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. 자, 이 두 개의 관계를 알겠어요? 나머지 정리는 어떤 데서 얘기하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는 경우일 때 나머지 정리를 활용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 나누어 떨어질 때 나누어 떨어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. 나누어 떨어지면 이 식이랑 어떤 식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겠어요. 당연히 px를 불러보세요.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. 이것만 쓰면 사실은 다 해결됩니다. 말하진 않지만 몫이 뭔가 있겠죠.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블라블라가 얘가 없겠지. 맞죠?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나머지가 없어서 결국은 이렇게만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봐봐요. 여기서 또
아주 유의미한 어떤 식이 나오는데 어떤 식이 나올까? 여기도 이게 대표적인 무슨 식이라고요? 항등식이라고요. 그렇죠? 항등식이니까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겠죠.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어요? 그렇죠. 알파를 집어넣고 싶죠. 그러면은 P알파가 뭐가 되는 겁니까? 0이 되죠. 그죠? 이렇게 되면 요 세 가지 말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. 이런 말이 문제에서 나오면 이 두 개를 다 적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이걸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보세요. 만약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요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px가 x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요 얘기예요. 그렇죠? 요거는 뭐 지우죠. 아이고. 자, 알파에 곱하기 뭐시기 이게 몫이 되겠죠, 사실은. 자,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의미죠. 알파에다가 뭐를 p에다가 이 어떤 식에다가 x에다가 어떤 식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어. 그 말은 이 식은 x-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게 된다 이 얘기예요. 여기 인수잖아요. 인수 그죠? 팩터잖아요. 그죠? 이런 인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. 인수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리야? 인수 정리예요. 인수를 구하는 거니까. 근데 인수를 왜 구해요? 인수 왜 구할까요? 이렇게 가는 게 뭐야? 이게 바로 인수분해죠. 맞나요? 그럼 인수를 왜 구하냐? 인수분해 하려고 구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자,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자, 예를 들면 어떤 p에다가 뭐 1을 집어넣으니까 0이 돼버렸어.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px는 어떤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야. 얘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얘로 나눠주면은 그때 몫이 나머지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요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럼 보세요. 이거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. 자, 나머지 정리는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.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. 나머지. 근데 언제 나머지냐면은 몇 차식으로 나눴어요. 그죠?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. 근데 어떻게 구해? 아주 쉽게 구해요. 실제 나누지 않고. 맞죠?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.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. 2차식,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것처럼 1차식으로 주어졌을 때만 왜냐하면 1차식으로 주어졌을 때만 나머지가 상수로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 더 생각해 보죠. 여기서 px를 자,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. 1차식이면 요것만 1차식이 아니라 모두 1차식이냐면은 얘네들도 1차식이겠죠. 자, 여기서 얘네들은 좀 지워도 되겠죠? 얘네들 아이고 이거 다 지워야 되네. 그러면 안 되고, 에이 안 되겠다. 자, 그러면 어이구 아직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기 1번이고 미안합니다. 여기 밑에 2번이라고 할게요. 2번. 자, 만약에 이런 경우 어때요? px를 아까는 x-알파인데 이제는 뭐냐면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이라고 해봅시다. 자, 이거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? px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? 그렇죠.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상수로 나올 것이다인데 이걸 보면 뭐 집어넣고 싶어? x에다가. 그렇죠. p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고 싶죠. 왜냐면 얘가 제로 되게 해야지 얘를 날아가게 만드니까. qx는 우리가 상관없잖아요.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? r만 남겠죠. 맞나요? 이 경우도 마찬가지. 어쨌든 얘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굉장히 쉽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? 예,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.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.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입니다. 근데 결국은 요 식을 나눗셈 식을 적어줘야 되고 그게
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놈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.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보더라고. 인수 정리는 잘 보니까 뭘 구하는 거라고요? 인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. 왜 구해요? 인수분해하려고. 자, 그러면 인수 정리는 당연히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인수분해할 때 씁니다. 그 중에서도 어떤 인수분해냐면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써요. 우리가 2차식은 여기서 고차식이라고 하면은 3차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. 1차와 2차는 1차 방정식은 그냥 풀 수 있고 또 인수분해는 왜 하냐? 인수분해는 왜 해요? 인수분해는 왜 합니까?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. 맞죠? 그래서 그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고차식이라고 하는 거는 3차 이상의 3차 이상의 식을 얘기하고 그 식을 인수분해할 때, 즉 3차 방정식, 4차 방정식 풀이를 할 때 인수분해를 쓰는데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알겠죠? 자,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.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 하나 보도록 하죠. 자,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. 다항식 px를 x-2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래요. 요거 1번. 자, 1번 가지고 어떤 식을 표현할 수 있어? px는 뭐야? x-2로 나누면 몫이 qx고 얘는 그냥 qx는 그냥 주는 거. 나머지가 얼마? 2라고 하는 거야. 이렇게 두게 되면 얘가 무엇랑 똑같은 거예요? 뭐 집어넣고 싶어? 2를 집어넣고 싶죠. 그럼 p의 2는 얼마라는 거예요? 2라는 거예요. 됐죠? 요 식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. 물론 요걸 보고 나서 얘를 바로 얘기해도 되지만 어떤 경우는 요것만 가지고 안 되고 요 식 가지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요 식을 또 반드시 정리 연습, 같이 두 개를 정리 연습을 하세요. 두 번째, 이거를 이제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4래요. 자, 2번. 그럼 2번 식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? px는 x-3으로 나누면 몫이 qx. 요거는 위에 있는 qx랑은 몫이 다를 거기 때문에 q'x라고 할게요. 그리고 나머지가 4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는 그러면은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야? p의 3이 3 집어넣으면 0 되죠? 얘는 4가 된다. 요 두 조건이 나왔어요. 그때 뭘 물어봤냐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. 어허. 자,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?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? 써봐요. 어떻게 돼요? px는 x-2, x-3으로 나누었을 때, 그죠? 몫이 q, 그 다음에 앞에 거랑 다를 거니까 q2'x 플러스 r이라고 해야 되는데, 이 r을 잘 보면은, 이 r이라고 해야 되는데, 이 r이 잘 보면은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? 1차 이하가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얘는 ax 플러스 b, 1차 이하인 꼴로 1차 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. 물어보는 건 뭘 물어봐요? 얘가 뭐예요? 물어본 거예요. 됐죠? 자, 문자 몇 개예요? A, B 두 개 있죠. 식 몇 개 나왔어요? 여기 있는 거 이거 두 개 나왔죠. 그럼 다 풀었지 뭐. 그지? 자, 다 풀었죠. 한번 볼까요? 아이고. 자,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당연히 요 식을 이용한다면 요걸 이용한다면 P의 2는 뭐예요?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예요? 이거 날라가죠. 날라가고 얘기만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b. 얘가 얼마입니까? 2.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p3은 뭐예요? 여기다가 요 3 집어넣으면 얘도 날라가죠.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? 3a 플러스 b는 얼마예요? 4. 그럼 이 두 식을 내가 어떻게 할까? 연립하겠죠. 어떻게 하면 돼요? 빼면 되겠네.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. 그럼 얘 두 개는 없어지고 3a에서 2a를 빼면 a. 4에서 2를 빼면 2. 그럼 a는 2, b는 얼마? b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. a는 2를 집어넣으면은 2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a는 2, b는 마이너스 2. 따라서 물어보는 거는 뭐야?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. 나머지 r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r은 뭐예요? 여기 ax 플러스 b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. 2x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. 이게 the answer가 되겠어요. 됐나요?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 문제도 하나 해보죠. 보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한다 그랬으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 하나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거죠. exercise.
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여라. 자, 인수분해하여라. 자, 3차기 때문에 2차 꼴이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3차 꼴인가 잘 모르겠죠. 그래서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.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같은 거 집어 1 집어넣어봐요. 1 집어넣으면 0 되죠. 0 되죠. 그지?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0 나오죠. 오케이. 그럼 이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어떤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?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블라블라 있을 거란 말이죠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제 몫을 구하는 거니까 조립제법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요게 3차기 때문에 1차로 나누었을 때 여기는 몇 차가 돼야 될까요? 2차가 돼야 되겠죠.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은 뭐시기에 x 제곱 뭐시기에 x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나누어지겠지. 맞나요? 자, 그럼 x 세제곱은 언제 생기냐? 이렇게 두 개 곱하면 x 세제곱 나오죠. 그러면 이게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개수 얼마? 1이어야 되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게 나와요. 그죠?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요?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나오죠. 근데 이렇게 곱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?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. 이미 마이너스가 1이 있어요.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돼요?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지. 그렇죠? 그래야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려면은 요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x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또 블라블라 x가 나와요. 근데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겠죠. 근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야 돼야 돼?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. 맨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? 요거 두 개가 곱하면 되겠죠.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곱하면 2가 나옵니까? 그러면 잘 된 거예요. 맨 마지막 상수항을 가지고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. 만약 요게 안 나온다면 중간에 내가 실수를 한 거죠.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. 요거 조금 더 인수분해 해볼까요? 그러면은 x-를 정리를 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할 수 있죠. 2,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까? 그러면은 얘도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요놈이 쓰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. 이 두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뭐 이거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나머지 정리, 인수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인수 정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끝!